미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 정부를 향해 운하 통행료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파나마 운하 소유권을 미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SNS를 통해 통행료가 과도하다며 인하를 요구한 건데요.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이동할 수 있는 파나마 운하의 최대 고객으로 통과 화물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2일 파나마 운하가 잘못된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을 거라며 중국의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파나마 운하는 미국 주도로 1914년 완공된 뒤 미국이 관리하다 1999년 파나마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파나마 운하 관련된 소식인데 여기서 또 트럼프가 등장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통행료를 안 내려면 우리가 소유권을 갖다가 되찾아오겠다. 안 내리면? 네, 안 내리면 통행료를 내려라. 안 내리면 소유권을 갖다가 미국이 다시 찾아오겠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아, 이거 운하 사용료가 너무 비싸. 그리고 이거 중립지역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쪽에 자본들이 중국 자본들이 지금 엄청 들어오고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어떤 그 통제 여기에 굉장히 큰 어떤 입김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어떤 압력을 강하게 해서 거기에 사용료를 내리거나 아니면은 운하에 대한 어떤 지배권을 되찾아오는 이런 방식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지정학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파나마 운하를 갖다가 이 사용하는 양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은 미국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미국 배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다닙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미국에서 서부에서 동부로 이동하거나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할 때는 다 파나마 운하를 통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 2위가 중국입니다. 그다음에 3위가 일본. 그다음에 4위가 한국이에요. 근데 미국의 통행량, 미국 배의 통행량이 얼마나 많으냐면 중국 배의 4배, 한국 배의 8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위기는 뭐냐면은 가령 파나마하고 지금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져 가지고 벌써 이제 파나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령 뭐 일시적으로 통행 금지를 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그쪽에 그 운임이 오를 뿐만 아니라 멀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업체 입장은 굉장히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건 이제 위기가 될 거고요. 또 하나의 기회는 이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그 SNS에 파나마 대통령이 이제 반발을 하니까 두고 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월 20일 취임을 하게 되면 일단 행동에 나설 겁니다. 그러면 파나마 쪽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일단은 손을 들 수밖에는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운하 사용료 자체를 갖다가 좀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뭐 우리도 당연히 거기서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좀 이득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결국 표면적으로는 통행료 운하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면에는 중국을 견제함이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이제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이벤트 비트코인 내용이 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뭐 천정부지로 사실은 올랐죠 올해. 그게 이제 사실은 뭐 트럼프의 영향이 그것도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의 뭐 가령 뭐 상무장관 아니면 뭐 재무장관, 크립토 차르, 그다음에 정부효율부 수장, 그다음에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등등이 전부 다 친 그 가상화폐 인물로 다 채워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트럼프 자신이 사실은 이 미국을 갖다가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사실은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기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죠. 이게 10만 달러를 돌파해가지고 10만 8천 대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역시 이것도 그 미국의 연준의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18일 날. 연준이 이제 뭐 매파적인 어떤 스탠스를 보임에 따라서 이제 급락을 했죠. 그래서 9만 2천 달러 정도까지 갔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6% 정도 또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한 9만 8천 대 정도까지 회복을 했다가 지금 이제 약간 좀 조정을 보여서 한 9만 5천 대 달러 정도까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약간 혼조세를 보였지만은 랠리를 계속했잖아요. 크리스마스 이후에.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랠리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조정 양상을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굉장히 큰 낙폭을 갖다가 어느 정도 줄이면서 네. 상당한 폭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은 사실은 새로운 매수세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그 이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해 이전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올해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가 출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대부분 개인들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미국에서 이제 친가상 어떤 자산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이제 주요 플레이어들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에요. 개인에서 기관, 그다음에 거대 기업, 네. 그다음에 대규모 뭐 자산 운용사들,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고의 어떤 자산 운용사들이 여기에 고객으로 새롭게 이 시장에 뛰어든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매수세가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어떤 조정이 얼마나 짧고 그다음에 얕은 조정을 보이면서 짧게 끝날 거냐에 따라서 네. 그렇게 될지 아니면 이게 조정 양상이 좀 깊어질지에 따라서 내년도에 어떤 그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흐름 이거는 분명히 결정될 거다. 그러니까 요 며칠, 그러니까 신년 초까지 이 지금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이 흐름 자체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근데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네네. 그 가상화폐, 가상자산이 이제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네네.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은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네네. 시각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공화당 내에서는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한 방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진한다. 네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뭐 과거에 트럼프도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에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근데 공화당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은 사실은 이런 실물 ETF를 갖다가 출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그 실물 ETF가 비트코인 담고 있는 게 100만 개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그게 200만 개예요. 그러니까 실물 ETF가 출시했으니까 모든 미국 내의 돈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돈들도 미국으로 쏠릴 거 아니겠어요? 그 달러화로 ETF. 연동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 그거는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거고 네. 일단은 미국 달러 이거 외국 돈들이 미국으로 쏠리겠죠.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ETF가 투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게 뭐 테더라든지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테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리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만들었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그 국채 달러랑 1대1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거래에서 큰 기업들은 이걸 안 하죠. 기존에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인데 기존에 이제 그 스위프트망이라고 기존에 달러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제 지금 해외로 돈 보내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네. 은행에 가서 이렇게 돈을 보내고 하게 그렇죠. 되면 예. 달러로 바꿔서 네. 그게 이제 스위프트망이거든요. 네. 근데 큰 기업들은 스위프트망을 거래를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조그만 무역상들 있잖아요. 가령 뭐 지금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보따리상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 가령 뭐 이 동대문 시장에 많이 와서 하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그 스위프트망을 이용한 결제가 아니라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로 다 결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테더 같은 결로 다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달러랑 1대1로 가치가 되니까 그러면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미국으로 돈을 보내면은 그 사람이 받을 때까지 며칠 걸리잖아요. 근데 이건 5분이면 네. 다 들어와요. 달러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1대1로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준비금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사람들이 샀어요. 그래서 100만 어떤 달러 어치 100만 달러 정도의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샀다 그러면은 그 100만 달러를 갖다가 미국 국채라든지 달러를 사놔서 준비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야 1대1로 연동이 되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국 국채 수요가 생기겠죠. 네. 미국 국채를 그만큼 사놔서 준비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네. 가령 뭐 1,000억 달러가 들어왔다. 그 스테이블 코인에. 그럼 1,000억 달러 같이 미국 국채에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미국 달러 패권이 위협받고 있는 중국도 미국 국채 별로 안 사잖아요. 국채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 예. 비해서 덜 사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국채가 예년만큼 그렇게 수요가 없다라는 걸 미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넓게 쓰이고 많이 쓰이고 쓰이면 쓰일수록 다시 말해서 미국이 어떤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면 할수록
미국 국채 수요는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게 달러 패권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갖다가 네. 트럼프 당선인이라든지 아니면 공화당 엘리트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과거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바뀐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예.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스테이플 코인의 달러와 연동 이야기까지 해서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